삼국지 연의는 유비, 관우, 장비 세 사람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세 사람 모두 매력적인 캐릭터지만 장비는 유비, 관우와는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비는 관우에 밀리지 않는 무력의 소유자로 적군이 두려워하는 맹장이지만 동시에 신중하지 못하고 다혈질이라 계속해서 사고를 쳐서 유비를 공경에 빠뜨립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런 인간적인 면모와 강렬한 이미지로 인해 중국 민중들에게 큰 인기를 끌어 삼국지 연의 이전에 쓰여진 삼국지인 삼국지 평화의 주인공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장비의 생애를 돌아보겠습니다. 장비 역시 유비, 관우와 함께 도원결의를 통해 첫 등장합니다. 그의 외모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표현됩니다. 장비는 팔척 장신이었으며 표범 같은 머리에 동그란 눈, 큰 턱과 호랑이 수염의 소유자로 목소리는 큰 우레와 같고 기세는 날뛰는 말과 같다. 관우가 청룡 언월도라는 전용 무기가 있듯이 장비 역시 장팔사모라는 뱀이 입을 벌리고 달려드는 듯한 형태의 무기를 사용했습니다. 장비가 유비, 관우를 만나는 과정은 삼국지 연의의 판본마다 다릅니다. 다만 가장 유명한 버전은 다음과 같습니다. 황건적으로 인해 나라가 혼란에 빠져 사방에 병사를 모집하는 벽서가 붙여집니다. 그 벽서를 본 유비가 한숨을 쉬자 때마침 옆에 있던 장비가 사내가 한숨을 그리 쉬어 되겠냐면서 말을 겁니다. 그리고 술을 팔고 돼지를 잡는다고 스스로를 소개하며 장사를 통해 쌓아둔 돈이 있으니 함께 나라를 구하자고 합니다. 바로 유비와 주막에 들어가 앞일을 논의하는데 이때 관우가 홀로 들어와 술을 시킵니다. 겉모습이 위풍당당한 관우의 모습을 본 유비와 장비는 합석을 권하고 이로써 도원결의가 완성됩니다. 도원결의를 맺은 후 장비는 유비를 따라 황건적 토벌에 나섭니다. 황건적 대장 정원지의 부장 등무가 달려나오자 장비는 장팔삼으로 한방에 처리합니다. 이런 막강한 무력을 앞세워 유비, 관우와 함께 황건적을 토벌합니다. 황건적 토벌 중에 유비의 스승 노식이 황관에게 뇌물을 바치지 않아 죄를 뒤집어 쓰고 호송되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때 장비가 분노하여 호송병을 죽이고 노식을 구하자고 하지만 유비에게 제지당합니다. 황건적 토벌의 공으로 유비는 현위에 임명되어 안위현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관우, 장비 역시 따라가는데 지역 관리가 와서 유비에게 뇌물을 요구합니다. 그는 유비가 거절하자 바로 직위 해제시키려고 합니다. 이에 분노한 장비가 그를 나무에 묶고 두들겨 팹니다. 일이 수습하기 어려운 지경인 것을 파악한 유비는 관우, 장비와 함께 도망칩니다. 이후 동탁이 정권을 장악하자 반동탁 연합군이 일어납니다. 유비 역시 동문 공손찬과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동탁군이 화웅을 내세워 연합군을 밀어붙이자 관우가 단칼에 화웅을 베어버립니다. 위기를 느낀 동탁은 삼국지 최강무장 여포를 출전시킵니다. 연합군 장수들은 여포를 상대로 힘 한번 쓰지 못하고 썰려나갑니다. 이때 장비가 나가 여포와 혈전을 벌입니다. 승부가 나지 않자 지켜보던 유비, 관우도 합세하고 결국 여포를 후퇴시킵니다. 삼형제의 활약으로 연합군은 낙양까지 밀고 나갑니다. 위기를 느낀 동탁은 낙양을 불태우고 장안으로 도망칩니다. 하지만 연합군은 내분이 발생하여 얼마 지나지 않아 해체됩니다. 삼형제는 잠시 공손찬 아래에서 재정비의 시간을 갖습니다. 이후 유비는 조조에게 공격받던 서주자사 도겸을 구원합니다. 도겸은 죽기 전에 유비에게 서주를 양도합니다. 그런데 얼마 후 조조에게 패배한 여포가 찾아옵니다. 장비는 극구 반대하지만 유비는 찾아온 사람을 내쫓을 수 없다며 받아들입니다. 얼마 동안은 여포가 큰 문제 없이 조용히 지냅니다. 하지만 유비와 관우가 원술 토벌을 위해 군사를 이끌고 나가자 일이 터집니다. 서주는 장비가 홀로 지키고 있었는데 유비가 술을 마시지 말라고 신신당부합니다. 하지만 결국 장비는 술을 마시고 함께 있던 조표라는 자에게 술을 강요합니다. 조표가 거부하자 분노한 장비는 병사들에게 곤장을 때리라고 합니다. 이때 조표가 내 사위 여포의 체면을 봐서라도 용서해 주시오 라고 말합니다. 여포를 혐오했던 장비는 그 말을 듣자 직접 조표를 두들겨 팹니다. 원한을 품은 조표는 장비가 술에 골아떨어지자 성문을 열고 여포를 불러들입니다. 뒤늦게 깨어난 장비는 성을 버리고 도주합니다. 이때 조표가 뒤쫓아오자 장팔삼으로 한방에 저승으로 보내버립니다. 하지만 장비의 실책으로 유비는 서주를 잃게 됩니다. 장비는 책임을 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지만 유비가 제지하자 눈물을 흘리며 참회합니다. 이후 유비와 여포는 잠시 화해하지만 장비가 여포의 군마를 탈취하자 다시 전투가 벌어집니다. 여포에게 패배한 유비, 관우, 장비는 조조에게 몸을 의탁합니다. 이후 유비, 관우, 장비는 조조와 함께 여포를 토벌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금방 조조를 떠납니다. 다시 서주를 차지하고 조조에 대항할 준비를 하죠. 하지만 빠르게 치고 들어온 조조의 공격에 패배합니다. 이때 삼형제는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리고 장비는 망탕산이라는 곳으로 피신합니다. 그곳에 고성현령을 쫓아내고 홀로 세력을 구축합니다. 이때 조조의 맹장 하우연의 조카 딸이 근처에 땔감을 주우러 나왔다가 장비에게 사로잡힙니다. 장비는 그녀를 아내로 삼습니다. 그렇게 장비가 잠시 망탕산에 숨어 지내던 중 조조 밑을 떠난 관우가 찾아옵니다. 장비는 관우가 조조 밑으로 들어갔다는 소식만을 들어 배신자라고 외치며 공격합니다. 하지만 이내 오해가 풀리고 관우와 함께 유비를 만나러 갑니다. 그렇게 삼형제는 다시 한몸이 됩니다. 하지만 삼형제가 제외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조조가 공격해옵니다. 결국 유비는 조조에게 쫓겨 같은 유씨인 유표의 영토 형주로 피신합니다.
형주에서 잠시 평화를 찾은 유비는 세력을 재정비합니다. 이 과정에서 삼고초려를 통해 제갈량을 영입합니다. 하지만 유표가 병사하자 상황이 급변합니다. 원소와의 대결에서 승리한 조조가 형주를 공격해옵니다. 그리고 유표의 아들 유종은 바로 항복해버립니다. 유비는 어쩔 수 없이 형주 남부로 피신합니다. 이 과정에서 유비는 조조의 거센 추격을 받아 절체절명의 위기에 몰립니다. 이때 장비가 후방에 남아 장판교라는 다리 위에서 조조군을 맞이합니다. 관우에게 장비의 무용을 전해들은 조조는 섣불리 공격하지 못합니다. 장비가 호통을 치자 하우걸이라는 장수가 놀라 낙마합니다. 그리고 조조와 다른 장수들도 혼란에 빠져 도주하게 됩니다. 장비는 다리를 끊고 유비에게 돌아갑니다. 위기를 벗어난 유비는 송공과 동맹을 맺고 조조에 함께 대항하기로 합니다. 그렇게 그 유명한 적벽대전이 펼쳐집니다. 조조의 100만 대군은 주유의 화공에 대패를 당합니다. 이때 유비군은 패배한 조조군을 추격합니다. 장비 역시 조조군을 공격하여 큰 피해를 입힙니다. 하지만 관우가 화용도에서 조조를 녹아주어 조조를 붙잡지는 못합니다. 조조는 도주에 성공하지만 그의 군대의 기세는 꺾입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유비가 형주를 장악합니다. 이 과정에서 장비는 1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무릉을 공격합니다. 이에 무릉태수 금선이 장비에 맞서지만 패배하고 부하 공지에게 목숨을 잃습니다. 그렇게 장비는 무릉 접수에 성공합니다. 형주를 확보한 유비는 익주로 출진합니다. 장비는 관우와 함께 형주의 수비를 맡습니다. 그런데 성건의 여동생이자 유비의 부인인 손부인이 유비의 아들 유선을 데리고 오나라로 돌아가려는 돌발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때 장비가 조자룡과 함께 맹추격하여 안전하게 유선을 데려오는 데 성공합니다. 유비가 익주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자 제갈량, 장비, 조자룡이 원군을 이끌고 갑니다. 이 과정에서 장비는 유장의 장수인 파군태수 엄한을 격파하고 산채로 붙잡습니다. 그리고 엄한을 투항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이후 장비는 지나가는 곳마다 승리하고 유장군의 수도 성도에서 유비와 만납니다. 익주 평정이 거의 마무리되어 갈 때 서량의 맹장 마초가 유비군의 앞을 가로막습니다. 이때 장비가 나서서 마초와 대결을 펼칩니다. 하지만 밤낮으로 싸워도 승부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용호상박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유비는 마초의 용맹함에 반하여 그를 휘하에 두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제갈량의 계책으로 마초의 항복을 받아내는데 성공합니다. 마초까지 얻은 유비는 결국 익주를 정복하는 데 성공합니다. 대대적인 농공 행상이 이루어졌고 장비는 5호 대장군으로 임명됩니다. 유비가 익주를 점령하자 위기를 느낀 조조가 군대를 한중으로 보냈고 다시 전투가 벌어집니다. 이때 장비는 조조군의 맹장 장압과 맞붙었는데 장압을 습격하여 대파하는 전공을 세웁니다. 장압은 말을 버린 채 산을 타며 간신히 부하 10명만 데리고 도주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렇게 유비가 익주 평정에 성공하자 형주에 있던 관우가 호응하여 위나라를 공격합니다. 관우는 위나라 대군을 수공으로 대파하여 기세를 올립니다. 하지만 오나라의 배신으로 너무도 허무하게 목숨을 잃습니다. 관우의 충격적인 죽음에 장비는 매일 술에 빠져 살았습니다. 술에 취한 그는 부하들을 마구잡이로 두들겨 팼습니다. 유비가 오나라 정보를 선포하자 장비는 출진 준비를 위해 더욱 가혹하게 부하들을 몰아붙였습니다. 그렇게 관우의 복수를 꿈꾸던 장비였지만 허무하게도 술에 취해 자던 중 부장인 장달과 범강에게 목숨을 잃습니다. 그렇게 천하를 뒤흔들었던 맹장 장비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집니다. 그리고 유비 역시 이릉대전에서 대패를 당한 후 패배의 후유증으로 병사합니다. 그렇게 삼형제의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이렇게 장비의 생애를 요약해봤습니다. 오늘의 영상 유익하셨나요? 오늘의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감상평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도 남겨주십시오. 하나하나 모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전 더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